Only one thing. You say AI, AI, AI every day. 네, 안녕하세요. 따옥입니다. 요즘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 마찰 논란이 엄청 크죠. 이 와중에 지난 7월 4일에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자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손정희 회장이 청와대를 방문했었습니다. 이 손정희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진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Now I wanna say AI, AI, AI. 뉴스를 통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됐으니까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미소 짓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편집해서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손정희 회장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서 브로드밴드를 3번 강조했다는 걸 말이죠. 최근에 그 최저임금이 아주 소폭 오르는 등 이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으면서 아무래도 정부가 이 AI 혁신 담론이란 걸 통해서 경제 실패에 대한 우려를 돌파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손정희 회장은 왜 한국에 왔을까요? 그리고 청와대는 왜 이런 이벤트를 기획했고 무엇을 노리는 걸까요? 우리는 손정희 회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희 따오기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제1교포 3세, 즉 한국계 일본인 사업가입니다. 실제 이름은 손마사요 씨인데 이 한국식 발음이 손정이죠. 이 손정희 회장은 소프트뱅크와 야오재팬 사장이자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기업가 중 한 명입니다. 이 중국의 알리바바에 205억 원을 투자해서 대략 3,000배인 59조 원을 버신 분이죠. 이분 멘탈이 정말 갑입니다. 2013년 1월 8일에 날린 유명한 트윗이 하나 있는데요. 한 트위터리안이 머리카락 후퇴가 정말 너무 심하네 그랬더니 RT 해가지고 이렇게 쓰십니다. 머리카락이 후퇴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전진하고 있는 거지. 이런 멘탈이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손정희 회장은 인생에 굴곡이 많습니다. 1995년 벤처기업이었던 야후에 투자해서 최대 주주가 됐죠. 그런데 그게 대박이 터집니다. 불과 3일이었지만 자산 규모로는 빌 게이츠를 뛰어넘기도 했었죠. 네, 그러다가 1998년에 이 손정희 회장은 빌 게이츠와 손잡고 청와대를 방문합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죠. 당시에 브로드밴드를 시전하셨다고 하죠. 근데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2001년에 미국에 닷컴 버블이 붕괴했었죠. 그래서 이때 이분도 크게 폭망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와신 상담을 하다가 중국의 마윈의 알리바바에 투자해서 크게 돈을 버신 거죠. 그래서 이때 뭔가 삘이 오셨나봐요. 비전 펀드라는 이 100조 원짜리 펀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100조 시즌2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AI를 시전하고 재벌들도 모아서 만났던 겁니다. 손정희 씨가 회장으로 있는 이 소프트뱅크는 일본 재계설 2위입니다. 이 회사가 이 비전 펀드를 매개 삼아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의 지분을 갖고 있고 또 투자를 많이 했죠. 스마트폰 CPU의 93%를 차지하는 ARM의 소유주이기도 하고요. 이 공유자동차 플랫폼 우버의 최대 주주입니다. 또 중국에서 이 공유자동차 시장의 90%를 차지하는滴滴 추싱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쏘카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문 배송 앱인 이 쿠팡에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셨습니다. 4조 원가량. 네, 이렇듯 소프트뱅크는 전 세계에서 이 IT, 인공지능, 5G, 로봇, 사물인터넷, 온라인 쇼핑, 차량 공유 플랫폼, 헬스케어, 소위 4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산업에 무차별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또 다른 100조짜리 새 펀드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죠. 또 최근에는 앞으로 나는 AI에만 투자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는데요. 이게 바로 손정희 회장이 한국에 와서 약을 파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비전 펀드가 투자하는 회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미래가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죠. 대표적인 전략이 적자 경영입니다. 이 우버의 예를 볼까요? 우버는 상장 전에도 꾸준히 적자였고 상장 후에도 여전히 적자입니다. 중국의 이滴滴 추싱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쏘카도 아직 적자입니다. 그리고 쿠팡 역시 작년에 1조 적자가 났었죠. 그런데 다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손정희 펀드가 계속 돈을 꽂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신의 시장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기존 시장의 구조를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거의 도박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우버나 타다의 운전기사들이 금전적으로 열악한 조건으로 일한다는 것은 꽤 많이 알려져 있는 겁니다. 이 업체들은 이 기사님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 조건 따위를 신경 쓸 의무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운전기사들을 쥐어짜는 것에 열중하는 겁니다. 미국의 우버 기사 중에서 80%가 이민자라고 하는데요. 대우가 그만큼 좋지 않겠죠, 당연히. 네, 중국의滴滴 추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중국 당국은 항저우, 샤먼, 샤오동 같은 전국 각지의 그滴滴 추싱 드라이버들의 파업 때문에 꽤나 골치를 썩어야 했습니다. 그나마 쿠팡은 이 배송기사분들,
일명 쿠팡맨이라고 하죠. 이분들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뻥을 친 걸까요? 여전히 쿠팡맨의 70%가 비정규직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쿠팡 매출이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아마존과 같은 선진물류 시스템을 도입한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배송을 하는 이 쿠팡맨들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쿠팡 노조가 결성이 된 거고 지금 열심히 노동조건 보장을 요구하면서 이제 싸우고 계신 거죠. 소카를 창업한 이재용 씨가 만든 이 타다 관련한 국내 논란도 이와 비슷합니다. 기존의 택시 운전 기사들의 생태계를 파괴한다라는 시각이죠. 최근에 이제 국토부와 합의를 해서 일정한 쇼부를 치긴 했지만 비판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2018년에 손정희 비전펀드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알리바바와 함께 센스타임이라는 AI 스타트업에 2조 원을 투자합니다. 덕분에 센스타임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벤처라는 평을 듣게 됐죠. 이 센스타임이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일까요? 바로 중국의 감시 기술의 핵심인 이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거를 중국 정부에 납품하면서 성장한 회사입니다. 이 AI 기반 안면인식 기술은 세계적으로 논란이 많죠. 지난번에 저희가 홍콩 시위편 클립에서도 이야기 드린 바 있는데요. 빅브라더 사회를 만드는 최첨단 기술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죠. 한편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시 이 시의회는 최근에 완전히 다른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면인식 기술이 갖고 있는 이점들에 비해서 개인의 자유와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면서 AI 기반 안면인식 사용금지 조례를 통과시킨 겁니다. 이 안면인식 기술에 대해서 별달리 비판의식이 존재하지 않고 거의 찬양일색인 우리나라에서도 예의주시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청와대는 왜 이런 이벤트를 기획했을까요? 보통 정부에서 이런 이벤트를 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보는 편이 맞겠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4차 산업 기술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영역의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 규제 프리존법이라든지 문재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같은 이야기들이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보건의료와 개인정보 쪽 규제죠. AI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데이터죠. 이 데이터를 갈아 넣어서 논리 패턴을 만든 기술이 바로 AI니까요. 데이터는 AI의 토양이자 거름입니다. 개인의 통신 기록이나 인터넷에서의 쇼핑 기록, 병원 가서 치료받은 정보, 소득이나 납세에 대한 정보, 이런 여러 가지 개인 정보들이 다양하게 합쳐진 데이터셋이 핀테크나 유통업, AI, 헬스케어처럼 이 기업들이나 언론들이 찬양에 맞지 않는 4차 산업의 핵심 자원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 데이터를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데이터가 곧 돈이니까요. 사실 AI는 고용 감소 문제부터 해서 윤리, 프라이버시 문제, 감시사회 이런 것처럼 사회적으로 토론해야 되는 쟁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찾아봐도 이런 논란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죠. 근데 이윤 말고는 노동인권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이 세계적인 투기 자본가를 불러다 놓고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라고 말하는 일종의 쇼를 굉장히 감동적인 드라마인 것처럼 연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손정희 회장을 매개로 해서 고 김대중 대통령까지 소환하고 여기에다가 엄청난 대단한 비전이 있는 것처럼 소개를 하시니까 말이죠. AI 기술 개발이 대세라고들 하니까 어쨌든 뭔가 걷잡을 수 없이 이뤄지기는 할 텐데 일단 알아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대비를 하든 민주적으로 컨트롤을 하든 하겠죠. 이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이 인공지능과 감시사회의 문제 저희 따오기가 계속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따오기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따오기였습니다.